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최근 창원 곳곳에서 입주 계약자를 모집한다는 한 민간 임대 아파트의 광고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요. 출자금을 내면 몇 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우선 매입권을 준다며 입주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이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술 거리로 알려졌던 옛 마산 구도심 인근. 한 시행사가 지하 3층, 지상 48층 규모 700여 가구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곳입니다. 창원 도심 곳곳에서는 이를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홍보관까지 만들어 입주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6천만 원만 내면 10년 동안 임차인 자격, 즉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이후 우선 매입권을 준다는 방식입니다. 시행사 측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사업 구조가 같아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아니, 법인이 토지를 다 확보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그냥 선분양한 아파트라고 생각. 하지만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아직 정확한 사업 계획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창원시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회원가입 계약서. 환불 불가 항목을 보니 사업비로 쓴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으로 출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지만 이는 공사 시작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결국 사업 초기 비용을 시행사와 입주 계약자가 나눠내는 방식.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과거 계약자의 피해를 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나 최근 논란이 된 협동조합 아파트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창원시도 주의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출자금이 시행사 운영비, 광고비, 분양대행 수수료 등 사업 무산 시 돌려받기 곤란한 매몰 비용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지역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건축심의 신청을 받지 못하면 출자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진주시 수도검침 노동자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법원이 퇴직금 지급을 결정하며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지만 진주시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수도 계량기 한 곳을 검침하면 1,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 진주시 수도 검침 노동자들. 정해진 2,000곳을 검침하려면 한 달 200시간 넘게 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진주시는 이들이 한 달 6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맞섭니다. 초저녁에 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밤 9시, 10시 이 정도에서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해 9월 진주시 한 퇴직 수도 검침 노동자가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 최근 법원은 1년여 만에 양측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소송을 더 이어가는 대신 진주시가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자의 청구 취지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 노동자는 소송에서 진주시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해왔고 비슷한 업무를 한 밀양 등 다른 자치단체 수도 검침원들도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점 등을 퇴직금 지급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화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진주시는 소송을 제기한 수도 검침원들의 근로시간이 밀양시보다 훨씬 더 적다며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퇴직한 진주시 수도 검침 노동자 11명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 진주시의 이의 신청으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와 현직 수도 검침원 정규직 전환 문제는 다시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소상공인에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끝나면 경기가 나아질 걸로 기대했지만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남의 소상공인들이 예년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상가 건물. 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코로나 이전에 100이었네요. 코로나 때 한 70, 지금 한 50 원잖아요. 물가가 비싸니까 돈을 안 쓰지. 대출 이자 등 금융 부담은 여전한데 매출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코로나 때는 우리 마이너스였잖아요. 코로나 때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일당도 솔직히 안 나와요. 애들이 일당도 안 나온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경남의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형 매장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반 만에 소비 감소세 전환,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닫은 것입니다. 이 같은 소비 부진은 소상공인에게 더 큰 위기로 이어집니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서주고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 변제율은 3.9%,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3년 전보다 시중 대출 금리가 2배 가까이 대폭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례 보증 확대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상남도 및 시군 대상으로 출연금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의 추가 출연 및 금융기관 법정 출연금 확대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견뎌냈지만 반복되는 매출 부진과 채무 압박,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경남 도림미술관이 올해 마지막 기획전 무수히 안녕을 내일 개막합니다. 모두의 안녕을 바라는 오랜 마음과 행위에 숨겨진 다양한 가치를 만나보시죠. 진정은 기자입니다. 불상과 나란히 등을 마주한 천사와 성모상들. 다양한 종교의 상징물들이 맥락 없이 뒤섞여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되고 안녕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늦은 밤 장노출로 촬영한 우리 주변의 석재상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온 어떤 믿음, 그런 염원의 그런 상징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파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광배.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희생된 농민의 안녕을 조각가는 성스럽게 기렸습니다.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즐겨 먹는 것들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행했던 순고미를 어떻게 하면 이어볼까, 그걸 어떻게 현재화시킬 것인가. 가로 4m가 넘는 대형 한지 위에 켜켜이 쌓인 자연의 색이 펼쳐집니다. 한지에 자연 재료를 올리고 물을 뿌려 번진 얼룩과 향으로 수개월 끝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경남 도림미술관의 올해 마지막 기획 전시, 무수히 안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린 무수히 안녕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서로에게 기꺼이 안녕을 보내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이번 전시에는 조선 도공들의 영혼을 기리는 진해 최용택 사기장의 찻사발과 전통 방식 그대로 한 올 한 올 엮는 통영 조대용 염장의 대발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발에는 주로 이제 희자를 옛날부터 많이 새겼는데 깃벌 희자가 이제 드나들면서 그런 좋은 뜻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8명의 예술가가 시공간을 초월해 모두의 안녕을 바라는 이번 전시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내일 경남도청을 찾아 부산 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처음으로 논의합니다. 내일 논의에는 조경태 특위위원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는 김포의 서울 편입에 이어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통합특별법을 곧 제정할 예정입니다. 경남진보연합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가 오늘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송 3법이 지난 9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 의원들이 오늘 도의회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원자력 관련 예산 삭감을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자력 관련 예산 1,800억 원 전액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했다며 소형 원자로 개발과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이 삭감되면 에너지 자립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돼 원전 예산을 정부 안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오늘 경상남도 교육청 앞 도로에서 양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 갑질 피해 교사 지키기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결의 대회에는 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수업 내용 등을 문제 삼아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경상남도 교육청을 규탄하고 교장 갑질에 대한 재조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사과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경찰청,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오늘 마약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는 마약류를 적정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남농협은 4년 동안 1억 원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복합 스포츠 문화체험 공간인 국민체육공단 스포츠가치센터가 오늘 진주시 내동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4만 8천여 제곱미터 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스포츠가치센터는 축구장과 클라이밍장 같은 스포츠 시설과 가족 캠핑장, 유스 호스텔 등 편의 시설을 갖춰 학교나 가족 단위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방위사업청과 T-50 계열 항공기,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1,000억 원 규모로 공군이 운영하는 T-50 고등훈련기와 T-50B 공중 고개기에 쓰이는 무전기를 디지털 주파수 방식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무전기의 감청 대응 기능이 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능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 YMCA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가 환경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창원 지역 식당과 카페 89개 매장을 확인한 결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에도 절반에 가까운 38곳이 종이컵을 쓰고 21곳은 일회용 빨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실내 수영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